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2만 8,99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9,100명, 완치 16만 4,101명으로 집계되어 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달 들어 거의 매일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와 1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6일은 3,96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일 신규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경우 대규모 사회적 제한을 2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사회적 제한은 9월 27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만약 2주 더 연장하게 되면 10월 11일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일 확진자 수는 연일 늘어나는 추세이고 진정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자카르타는 그동안 병실 부족을 이유로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감염자는 자가격리를 했지만 가족 간 전파 등을 이유로 이제는 끄마요란 선수촌 개조병원이나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코이 대통령은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호텔을 격리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며 자카르타에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성급, 3성급 호텔만 해도 15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대규모 사회적 제한이 적용된 이후 총 10개의 사무실이 폐쇄되었습니다. 이 중 6개의 사무실은 코로나 확진 사례로 폐쇄되었으며 나머지 4개는 보건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 지침을 어긴 업체는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두 번째 위반을 할 경우에는 5천만 루피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적발 시에는 1억 루피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네 번째 적발 시에는 1억 5천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7일 이상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사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현재 자카르타는 11개의 필수 업종 외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대 25% 인원이 출근할 수 있습니다. 끄마요란 선수촌 개조병원에서 42세의 코로나 확진 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몰랐고 특히 언제부터 응급치료를 받아왔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발표하여 확진 환자 관리에 허술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악의 경우 3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5.32%를 기록한 지난 2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재정부 장관은 다시 시작되는 대규모 사회적 제한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3분기 경제 성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조정부처는 경제 위축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은 국내 총생산에 큰 기여를 하는 자카르타, 서부자바, 동부자바 및 남부 수마트라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장관은 올해 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0%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만 다시 시작되는 사회적 대규모 제한으로 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5%대를 기록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2분기와 3분기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8만 4,734명이 댕기열에 걸렸으며 이 중 최소한 58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개 전염병 동물성 질환연구소 소장은 댕기열이 가장 많이 창궐하는 지역이 자바섬이라며 자바 전역의 최고 경계 수준인 진홍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댕기열은 이집트 순모기, 흰줄 순모기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댕기열 감염자의 70에서 8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는 댕기출혈열, 출혈의 혈압까지 떨어지는 댕기쇼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우기의 댕기열 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고려하면 남은 기간 댕기열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코로나에 이어 댕기열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전 세계의 배터리 공급 분야 중 특히 자동차 분야 배터리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했고 주요 조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국가의 큰 회사들과 배터리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각각 70조 루피아와 100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라고 언급했습니다. 투자조정청장은 업체명을 비공개에 붙였지만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LG화학 및 CATL과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한 투자 협력 협약에 서명했다고 공개하며 2024년까지 8일 1타입 최신 리튬 배터리가 생산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으로서 2030년에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인 LG화학과 테슬라와 동맹 관계인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 CALT와 동시에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발리파판에서 수행 중인 정유 공장의 황해수 설비 및 수소 생산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총 3억 6천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9월 40억 불에 달하는 초대형 발리파판 정유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해 현재 수행 중인데요. 발주처 버르타미나로부터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역량 등을 인정받아 이번 추가 공사를 수주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발리파판 정유 공장은 인도네시아 신규 수도 예정지인 깔리만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수도 이전 관련 사업 추가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롯데 면세점이 대만과 태국 법인 청산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해내실 다지기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9개국 15개 매장에서 해외 사업을 운영하던 롯데 면세점은 이제 6개국 12개 매장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롯데 면세점은 2012년에 인도네시아로 진출했으며 인도네시아가 해외로 가장 처음 진출한 국가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반다르 람풍에서 이슬람 사제가 설교를 하던 중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 남자가 무대에 올라 사제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에 주변의 암송 참가자들이 그를 도왔고 교인들은 즉시 가해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사제는 오른쪽 어깨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잡힌 가해자는 경찰에 넘겨져 정신 감정 및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